신장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중장년, 시니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일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과일은 비교적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방송의 목적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신장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의 특징과 비교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 방법을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을 바라보시는 나이로 은퇴 후에는 손주들 등하교를 살뜰히 챙기고 동네 시장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이 하루의 큰 기쁨입니다. 이분의 하루를 보면 과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를 잘라 요거트 위에 올려 드시고 점심 후에는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귤이나 단과일 몇 조각을 찾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손주와 함께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한 낙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박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기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조금 낯선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살짝 나빠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함께 지켜봐야 하겠어요.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이 먹어온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셨던 과일 주스, 간식처럼 집어먹던 달콤한 과일, 저녁 늦게까지 TV 앞에서 계속 손이 가던 과일 접시까지 말입니다. 고기나 짠 음식은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일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과일은 자연식이라 괜찮다고만 알고 살아왔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혼잣말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난 뒤로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편치 않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같이 먹어요 하며 과일 조각을 건네면 기분은 좋은데 괜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신장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TV 건강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어떤 곳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특정 과일은 신장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칼륨을 조심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당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서로 말이 달라서 도리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박 선생님처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문제고 얼마나 먹으면 괜찮은지 헷갈리는 분들이 진료실에도 참 많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좋은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마음껏 먹어왔는데 이제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과도 괜찮다, 안 괜찮다 말이 다르고 바나나도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과일을 다 끊어버릴까요?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나누는 과일 한 조각,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과일의 맛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고르고 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인지를 박 선생님과 비슷한 세대의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검사에서 신장과 관련된 숫자들, 예를 들면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 같은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또는 칼륨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셨나요?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 괜히 마음이 찜찜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는 사실 일상에서 크게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과일까지 조심하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붙지 않던 발목이 저녁이면 약간씩 붓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조금 뻑뻑하고 반지가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 이유를 붙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가 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2시간만 걸어도 숨이 약간 더 차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밤에 자다가 2번, 3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조금 나빠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그동안의 피곤함과 붓기, 잔소변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짠 음식, 국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줄이고 찌개 국물 덜 먹고 젓갈 줄여야지. 이런 부분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과일은 건강정보에서 늘 좋은 음식으로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신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과일까지 연결해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혹시 과일은 얼마나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이요? 글쎄요. 그냥 집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렇지요. 따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밥 대신 과일 먹을 때도 있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아침에 식사 대신 과일과 빵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에는 회사나 모임에서 디저트로 나온 과일을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TV를 보면서 과일 접시를 놓고 조금씩 집어먹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과일만 먹었으니 오늘은 그래도 건강하게 먹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당분과 칼륨, 수분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 같은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주식과 반찬은 나름대로 조심하면서도 과일은 비교적 자유롭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이나 반찬은 양을 줄이면서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과일로 대신한다 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식사일지에 기록해보면 과일에서 들어오는 당분과 칼륨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일은 괜찮다 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고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몰아서 먹는 습관입니다. 특정 과일이 혈압에 좋다, 혈관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과일을 집중적으로 사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칼륨이나 당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면서 몸의 균형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장과 관련된 검사를 하고 온 날이면 과일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면서도 이건 칼륨이 많다던데 저건 괜찮다던데 하는 말들이 떠오르고 집에서는 이건 먹어도 되는지 며느리가 사온 이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가 쏟아지는데 서로 말이 달라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집니다. 어떤 글에서는 특정 과일을 신장에 좋다고 소개하고 또 다른 글에서는 같은 과일을 신장을 망치는 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통증이나 극적인 증상이 없어도 검진 결과와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겹치면서 과일 접시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많은 중장년, 시니어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자니 삶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대로 먹자니 신장이 걱정되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과 신장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나누기보다 어떤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점을 조절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장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입니다. 신장은 허리 양쪽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콩 모양의 장기이지만 하루 종일 피를 거르며 노폐물과 필요 없는 수분을 걸러내고 몸 안의 소금과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가 깨끗한 물과 불순물을 골라내듯 신장은 우리 몸의 피 속에서 쓸모있는 성분과 버려야 할 성분을 구분해내고 소변이라는 길을 통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병이 오래되면서 이 필터 기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숫자로 그 상태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곧 필터의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일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과일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비타민,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소화,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다른 요소들, 즉 당분과 칼륨, 그리고 한 번에 들어오는 수분의 양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과일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칼로리를 더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밥이나 빵을 먹은 것과 비슷한 정도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요동치면 결국 신장 혈관에도 부담이 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악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특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적당한 칼륨은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과일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칼륨이 들어올 때 몸 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신장 기능과 함께 칼륨 수치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과일은 종류에 따라 칼륨 함량이 서로 다르고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양과 형태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통째로 한두 조각 씹어 먹을 때와 주스로 갈아서 큰 컵으로 마실 때는 같은 과일이어도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 문제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들어온 수분과 나간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의사로부터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과 차뿐 아니라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분도 모두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물은 줄이면서도 과일 주스나 즙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별도로 많이 마시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수분과 전해질의 양이 예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즉, 신장은 이미 나이와 질병으로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당분과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과일이 신장에 나쁘다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과일의 종류와 양, 먹는 방식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이 적당한 양의 과일을 식사의 일부로 즐기는 것은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신장 혈관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같은 양의 과일도 몸 안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과일과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을 구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검진 결과와 약 복용 상태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여 나에게 맞는 과일 섭취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과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그림을 그리듯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씹히면서 침과 섞이고 위와 장으로 내려가면서 당분과 칼륨,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과일 속 천연 당분은 장을 통해 빠르게 피 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몸 안의 인슐린 분비가 바빠집니다. 혈당이 자주 크게 출렁이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도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관이 자꾸 자극을 받으면 그 안쪽 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거나 굳어져서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이 피를 걸러낼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칼륨이 더해집니다. 과일 속 칼륨은 장에서 흡수된 뒤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세포 안팎의 전기적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내보내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피 속 칼륨 농도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세포 안팎의 칼륨과 나트륨 농도가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칼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전은 체액 균형입니다. 과일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름철 수박이나 참외처럼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즙이 많은 과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수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신장은 들어온 수분과 나가는 수분을 맞추기 위해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신장과 심장이 이미 기본적인 체액 조절만으로도 벅찬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과일과 주스 형태로 수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 여기저기에 물이 더 쉽게 고이면서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느낌을 받는 것도 이런 체액 균형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분과 칼륨, 수분이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 위해 몸 안에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이 올라가고 다른 한쪽에는 신장이 처리해서 내보낸 것들이 올라갑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저울이 조금 기울어져도 금방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저울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특히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 사이의 차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 소화와 흡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주고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겨 자연히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반면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일부 줄어들고 여러 개의 과일을 한 컵에 몰아넣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결과 당분과 칼륨, 수분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어 신장과 혈당 조절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을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미 하루 식사를 통해 당분과 칼륨이 충분히 들어온 저녁 늦은 시간에 간식으로 과일을 많이 먹으면 몸 안 저울의 한쪽에 더 많은 무게를 얻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소량을 나누어 먹으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혈당과 전해질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신장이 감당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이 우리 몸속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혈당 조절이 어떤지, 심장과 혈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같은 과일도
전혀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과일을 고를 때 이 과일은 칼륨과 당분이 어느 정도일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할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별 상태에 따라 허용량과 제한점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금지 목록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전을 알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과일을 즐기는 첫걸음입니다. 신장과 과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일은 설탕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단맛이니까 괜찮다 고 믿으며 양 조절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밥이나 빵, 과자는 줄이면서도 과일로 먹었으니 그래도 건강하게 먹었다 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당분이 처리되는 방식은 설탕이든 과일이든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 자꾸 튀어오르면 결국 신장 혈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습관입니다. 주스, 스무디, 즙 형태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한 컵에 들어가는 과일의 양을 잘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째로 먹으면 두세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과일이 주스로 만들면 한 컵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그 안에는 당분과 칼륨,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밥 대신 과일만 먹으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를 거르고 과일만 몇 접시 드시면서 오늘은 그래도 가볍게 먹었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만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면서 더 큰 허기와 간식을 부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도 한 끼의 당분과 칼륨이 한쪽으로 몰리는 패턴은 결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이 과일이 혈관에 좋다더라. 저 과일이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한 가지 과일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과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 과일만 매일 여러 번 오래도록 먹다 보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이나 당분이 쌓이면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좋다는 정보가 곧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작 본인의 검진 결과와 담당 의사의 설명은 가볍게 넘기면서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과일은 신장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장 수치와 칼륨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과일을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이라는 제목을 보고 공포를 느끼신 나머지 의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과일을 거의 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극단 모두 결국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것도 자주 보이는 아쉬운 점입니다. 검진 결과를 듣는 자리에 계시면서도 막상 식탁 위 현실과 연결된 질문을 못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는 가족이나 지인, 인터넷 정보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담당 의사에게 저는 하루에 과일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종류를 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셔도 나에게 맞는 대략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수들은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과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라는 한 줄짜리 정보만 가지고는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지점을 세밀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일을 고를 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과일과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하기 좋은 과일을 나누어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부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과일을 고르는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과일을 고르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당분이 많고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거나 과즙이 많아서 한 번에 큰 양을 먹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여기에 주스나 스무디처럼 여러 개를 한 컵에 몰아넣어 마시는 형태까지 더해지면 신장과 혈당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째, 바나나 같은 과일을 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간식으로 자주 찾게 되고 칼륨과 당분이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신장 기능에 아직 괜찮은 분들께는 적당량의 바나나가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간식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칼륨 수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자주 많이 드시는 습관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이라기보다 특히 양과 빈도를 신경 써야 하는 과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렌지와 비슷한 감귤류, 과일과 그 주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즙이 많아 주스 형태로 쉽게 많이 마시게 되고 칼륨과 당분도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 가운데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당과 칼륨이 동시에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잘라 한 조각 정도만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쪽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멜론과 수박, 참외처럼 물이 많고 달콤한 여름 과일들입니다. 더운 날 한 통 반 통씩 금방 비우게 되는 과일들이지요. 이런 과일들은 시원하고 갈증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과즙이 많아 수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당분과 칼륨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어 수분을 조금 조절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물은 줄이면서 수박이나 멜론을 마음껏 드신다면 몸 안 체액 저울은 더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말린 과일, 건과일, 과일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물기가 빠지는 대신 그 속에 들어있던 당분과 칼륨이 더 농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신장과 혈당에 들어오는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한 봉지, 두 봉지를 드시다 보면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신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류의 과일과 형태는 절대 금지 목록이라기보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분들이라면 특히 양과 빈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할 대표적인 예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하기 좋은 과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는 표현은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당량을 식사의 일부로 나누어 먹을 때 신장에 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로는 사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고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는 과일입니다. 칼륨과 당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고칼륨 과일에 비해 비교적 균형 잡힌 편이라 담당 의사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식사 후 반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장 수치와 칼륨 상태에 따라 허용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딸기처럼 한 알 한 알 집어먹는 작은 베리류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대체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손으로 세면서 조절하기 쉽습니다. 작은 접시에 손 한 줌 정도 담아 식후 디저트로 곁들이면 칼륨과 당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서서히 들어오는 패턴이 되어 신장과 혈당이 감당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배나 복숭아처럼 한 개를 통째로 다 비우기보다는
몇 조각으로 나누어 먹기 좋은 과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 역시 당분이 있으므로 양 조절은 필요하지만 식사와 함께 접시를 작게 준비해 두고 가족과 나누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정에서는 과일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여러 과일을 조금씩 섞은 작은 과일 접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몇 조각, 딸기 몇 알, 배나 복숭아 조각을 섞어 작은 접시 하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과일 한 가지를 많이 먹는 대신 여러 종류를 소량씩 맛보게 되어 한 가지 과일로 인해 칼륨과 당분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의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하루 총량을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누어 먹는다면 보다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 네 가지는 나쁘고 또 다른 네 가지는 좋다가 아닙니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과일과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의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자 검사 결과와 지병,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같은 과일도 허용량과 제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진료를 보실 때 담당 의사나 영양사에게 저는 평소에 바나나나 멜론을 이런 식으로 먹는데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사과와 딸기 위주로 바꾸어 보려 하는데 제 수치에 맞는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밥 대신이 아니라 밥과 반찬을 먹은 뒤 작은 디저트라는 생각으로 접시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스나 스무디보다는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 먹는 쪽을 선택하면 식이섬유 덕분에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양 조절이 쉬워집니다. 셋째, 저녁 늦게 TV를 보며 과일 접시를 계속 집어먹는 습관보다는 낮 시간대에 활동량이 있는 때 나누어 먹는 쪽이 신장과 혈당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은 과일을 얼마나 먹었지?를 한 번씩 떠올리며 손 한 줌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과일을 모두 끊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신장과 혈당, 체액 균형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종류와 양, 시간을 조절한다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계절의 맛과 삶의 작은 즐거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과일과 신장 관리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아침부터 밤까지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큰 접시로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빵 한 조각과 달콤한 과일 몇 접시로 아침을 해결하면 가볍게 먹은 것 같지만 혈당과 신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당분과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는 밥이나 단백질, 채소가 어느 정도 포함된 식사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작은 과일 조각을 곁들이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 개 정도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접시에 담고 그중 몇 조각만 식사 후에 천천히 씹어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고 과일을 자연스럽게 후식의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과일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회사나 식당에서 나오는 디저트를 그때그때 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오늘 나는 이미 아침에 어느 정도 과일을 먹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과일을 충분히 드셨다면 점심에는 과일 대신 채소 반찬을 조금 더 챙기거나 디저트 과일을 절반만 드시는 선택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과일을 거의 못 드셨다면 점심 식사 후에 작은 접시 하나 정도를 준비해 동료들과 나누어 먹는 식으로 양을 나누면 좋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과일과 과자, 빵이 경쟁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과일이니까 괜찮다 는 마음으로 접시를 여러 번 채우는 것은 신장과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 한 줌 정도를 기준으로 과일 양을 정해보시고 그 이상은 내일로 남기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간식으로 과일을 드실 때 물이나 차를 함께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 이미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을 떠올리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녁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 과일 접시가 자연스럽게 식탁에 오르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누구와 나누느냐입니다. 식사 직후 과일을 먹을 계획이라면 식사를 할 때부터 과일까지 고려해 전체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물과 짠 반찬을 조금 덜고 대신 식사 후 작은 과일 접시를 가족과 나누어 먹는 패턴으로 바꾸면 나트륨과 수분, 과일 섭취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TV 앞에서 과일을 계속 집어먹는 습관은 신장 건강을 위해 특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미 충분한 양의 음식과 수분, 과일을 드신 상태에서 밤늦게까지 과일을 추가로 먹으면 혈당과 체의 균형이 밤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늦은 과일 간식을 줄이고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낮 시간대, 특히 활동량이 있는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 이후에 꼭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하루 전체 과일 양을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 조금만 남겨두었다가 작은 접시 하나 정도로 마무리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과일은 결국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가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식사와 함께 소량, 점심에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먹기, 오후 간식에는 손 한 줌 정도를 기준으로, 저녁에는 가족과 나누어 먹되 밤늦은 시간 과일 간식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과 나트륨 섭취, 운동량, 체중 혈당과 신장 수치까지 함께 고려하면 각자에게 맞는 하루 과일 루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방향일 뿐입니다. 이미 의사로부터 칼륨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하루에 과일을 보통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제 신장 수치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나에게 맞는 하루 루틴을 더 분명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시간대를 기준으로 과일을 다시 바라보면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선택 기준이 생기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과일이 주는 작은 즐거움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당장 큰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지내다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 섭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된 몸의 사인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부종입니다. 예전에는 잘 붓지 않던 발등과 발목이 요즘 들어 자주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신장과 심장,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눈 주변이나 얼굴이 자주 붓고 시간이 지나도 잘 빠지지 않는다면 역시 몸 안 어딘가에서 체액 균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거나 반대로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하기보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느낌이 들 때도 다른 요인들과 함께 신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빈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낼 뿐 아니라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과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 피로감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느낌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증상입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전기 신호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중 가끔 심장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난다. 맥이 빠졌다 빨라졌다 하는 것 같다.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 섭취와 관련해서는 과일이나 주스를 많이 드신 다음 날 부종이 더 심해지거나 숨이 더 차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본인의 신장과 심장 상태, 수분과 칼륨 조절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과일 섭취량과 종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의료진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발과 얼굴이 갑자기 많이 붓고 숨이 차며 누워 있을 때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 때. 둘째,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셋째,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등 평소와 다른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넷째, 심한 구역감과 구토, 식욕 저하가 계속되고 체중이 짧은 기간에 많이 늘거나 줄 때입니다. 이미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정기 검진 때마다 자신의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함께 확인하시고 과일을 포함한 식습관을 그 숫자들과 연결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 수치에 맞게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야 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담당 의사도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쉽습니다. 스스로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내 신장 상태와 과일 섭취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고 신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느껴질 때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신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더 편안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과 소화,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당뇨병과 고혈압, 심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과일의 종류와 양, 먹는 방식에 따라 신장에 주어지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과일 속 당분과 칼륨, 수분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신장과 혈당, 체액 균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감귤류 주스, 수박과 멜론 같은 과즙이 많은 여름 과일, 그리고 말린 과일처럼 농축된 형태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양과 빈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과와 딸기 같은 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아 식후에 천천히 씹어 먹고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은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과일을 즐기는 한 가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과 형태를 찾는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과일을 하루 중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큰 접시로 먹기보다는 식사 후 작은 디저트로 곁들이고 오후 간식은 손 한 줌 정도를 기준으로 조절하며 저녁에는 가족과 나누어 먹되
밤늦은 과일 간식은 줄이는 방향이 신장과 혈당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수분과 나트륨 섭취, 운동량과 체중, 검진 수치를 함께 떠올리며 과일을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언제 꼭 진료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발과 얼굴이 자주 붓고 숨이 차는 느낌, 소변량과 패턴의 뚜렷한 변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만 여기기보다 신장과 심장,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검진 때마다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고 과일 섭취에 대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과일을 두려워하라 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과 신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자 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손주와 나누는 사과 한 조각, 계절을 느끼게 해주는 딸기 몇 알이 주는 행복은 소중합니다. 단지 그 양과 시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그 행복을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고 있었는지, 내 신장 수치와 칼륨 수치에 맞는 양은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나 영양사에게 본인의 평소 과일 습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드린 내용은 신장 건강과 과일 섭취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 식단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거나 당뇨병과 고혈압, 신장질환, 심부전 같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혼자서 적용하기보다 진료실에서 저는 과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 상태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신장이 가능한 한 올해 편안하게 버텨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과일의 맛을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함께 돕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